꿈이었습니다. 가정주부였습니다. 제 꿈은 저는 음식도 굉장히 잘 만들고요. 그리고 솜씨도 좋고 화분도 잘 키우고 집도 예쁘게 가꿀 수 있어서 굉장히 참한 주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일선을 나서게 돼서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으로 30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N사를 선택해서 13년 일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도 분당에 또 해독센터를 오픈하고 있다가 직쿠퍼가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제가 왜 직쿠퍼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3살에 예쁘잖아요. 23살에 첫 아이를 낳고 25살에 둘째가 만삭이었을 때 남편이 외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대우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사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국을 나갔어야 됐는데 그 남편이 순서가 돼서 외국을 갔다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1년밖에 안 돼서 만삭이었던 아이가 1살밖에 안 됐을 때 들어와서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6살에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서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퇴직금을 받은 걸로 상가를 구매하였고 그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려고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옷가게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가게를 샀던 취득세라고 해 세금 내야 되죠. 옷을 사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보험회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남편이 보험회사 소장이었는데 그 1년 동안 보험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 업고 다녔어요. 1살 된 아이를 그 친구 남편이 아기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년에 그거에 그때는 1년 돼서 신입상 그런 상도 제가 워커힐 그 호텔에서 맡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분양받았던 상가를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가 과일 주스 코너를 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동갑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상가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400원짜리 커피에다가 800원짜리 과일 주스를 파는 거였는데 그 상가 사람들을 대접할 때 늘 그 음료를 주문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일 주스 코너를 1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험을 하거나 과일 주스를 팔거나 이걸로 해서는 아이들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부 관리를 배우는 일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 30년 당시는 지금처럼 피부 관리사란 말을 쓰지 않았고요. 마사지사, 이래서 뭐 이렇게 아픈 데를 그냥 마사지를 좀 해주는 거,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 정도였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희가 오픈하지 않고 안에서 마사지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 자격증 제도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피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산후조리원에서까지 저희 영역을 다 뺏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 그 마사지 샵을 하는 자리마저도 빼앗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경락 마사지,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연수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추나요법, 중국에 와서 연수도 했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고, 이 사진은 제가 또 여태까지 마사지 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기만 가지고는 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육학,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근데 이렇게 배운 것들이 사실은 N사나 직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늘 두 가지 직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이를 키워야 돼 있었고요.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겼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이들 졸업식, 입학식 가본 적이 없어요. 꼬마들이 왔을 때 학교 다녀왔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다가 또다시 새벽에 들어오는 일들을 반복했어야 됐거든요. 단 하루도 실수 없었던 거는 저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애들을 봐주는 부모님의 생계 또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피부관리실을 쭉 해오다가 제가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실도 잘 됐었고요. 이대 앞에서 50평짜리 관리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부관리실도 잘 됐었고 또 늘 하던 대로 관리실을 잘 되는 방법들을 피부관리실의 원장님들한테 교육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되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즈음에서 제가 이대 앞에서 하고 있던 건 50평짜리 다이어트 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열을 내는 기구들이 굉장히 유명을 했었어요. 건강 매트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대 앞에서 50평짜리 하는 샵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래서 기구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이제 딜러들이 제 기구를 팔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 기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250만 원에 팔고 있는 기계를 30만 원, 50만 원에 떼었다가 팔고 저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120만 원이나 되는 원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제 기계를 팔아주지 않았어요. 이거였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이제 해독방을 오픈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가 제 멘트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멘트 기억나? 그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직도 갖고 있네. 나한테 250에 산 거. 기억난다. 지금 봐도 살았다. 이분은 제가 이대 앞에 다닐 때 손님이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완전히 너무 친해서 지금까지도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분도 기억하는 멘트를 저거를 만들다가 제가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을 샵을 비워두고 저 기계를 만든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관리실에는 손님이 들었고 줄어버렸고 그 당시 한 5천만 원 보증금을 넣어놨고요.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 했던 샵이었는데 보증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그 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도에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피부관리실에 있는 기구들을 전국에다가 이렇게 런칭시키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주도에서 이제 샵을 하던 친구가 중국에 피부관리실을 하나 오픈했는데 네가 가면 딱 좋겠어. 지금 힘드니까 한번 거기 가서 잠깐 있다가 와.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엔사를 하던 스폰서였고 엔사 제품과 그 북경의 피부관리실을 제가 저한테 동시에 권유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피부관리실 원장님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구들을 팔았던 것처럼 엔사를 설명하면 저는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하는 다단계여서 그랬을까? 제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서 성공을 하리라. 그래서 저는 북경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가 직급을 사인했던 날입니다. 2000년도에 2월 26일 날 제가 중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 43살이었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중국을 가던 날 비행기 안에서 니하오, 谢谢, 我爱你
그 5마를 배워서 들어갔습니다. 중국분이세요? 시시. 그 5마디를 비행기 안에서 배워서 중국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늘 하던 일이었던 거라 거기서도 피부 관리실이 이렇게 잘 오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쁘죠? 43살 때였거든요. 사라라는 피부 관리실을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엔사 제품을 가지고 하얼빈과 상해,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하얼빈에 있는 그 이제 관리실이었거든요. 근데 요 안에 저 기계 하나 보이시나요? 네, 저게 지금 한국에서 1,500만 원에 팔리던 기계를 제가 중국에서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저 기계가 고주파예요. 고주파가 어디에 들어있죠? 레지키트의 첫 번째 기능이었죠. 근데 저는 그 기구를 벌써 2000년도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토탈샵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IPL이라는 기구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서 쓸 수 없었던 기계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승 잘 나가고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피부 관리실이 200만 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와, 200만 개. 그 중에서 내가 0.0000 몇 프로만 해도 되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중국에다가 피부 관리실 200개를 오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한테 모든 걸 허락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한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나 올림픽은 호재였었거든요. 올림픽을 두고 굉장히 많은 호황들을 했었는데 북경의 공기가 오염되어서 유럽 쪽에서는 북경으로 오지 않는다는 일들이 TV에 보도되자 중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우리 어떤 일 있으면 5부제, 10부제 이런 거 하죠. 근데 그 나라는 홀짝 수제를 운영합니다. 북경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홀짝 수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루는 홀스만, 하루는 짝수만. 그러고 저는 이제 지금 야윈촌이라는 올림픽이 개최됐던 그곳을 중심으로 북경과 우다코라는 두 도시에서 피부 관리실을 오픈했는데요. 그곳을 바리케이드를 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가지고 비자를 내야 되니까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경을 비워놓고 가게 돼요. 텅텅 북경을 비워놓고는 그들만의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힘들어졌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실을 2개 하면서 직원들을 30명이랑 같이 있었고요. 한 곳을 운영하려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참담했던 북경의 올림픽.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이 관리실이라 관리실을 하나 다시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 친구였었고요. 북경의 고객이었던 친구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나 합니다. 원장님, 여기 한국에 돼지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제가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돼지들이 많으니까 가방만 갖고 들어와서 2달만 있으면서 우리 돈 좀 벌어서 샵 좀 다시 하자. 이런 도움을 받는 전화를 하나 두고 가방 하나에다가 아까 봤던 그 고주파보다 조금 작은 고주파가 있었거든요. 고주파 하나 그리고 갈아입을 옷만 달랑 들고 다시 한국을 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리라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갔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전화도 없앴고요.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이제 그 두 아이 중에 하나 딸아이도 같이 중국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다시 들어왔더니 친구가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다가 오피스를 하나 얻어놓고 고객들을 많이 준비를 해준 거예요. 정말 하루에 10명씩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저녁에 잠잘 때까지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고객들을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N사 설명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한국말로 하지 않고 중국말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말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통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제 말이 다 전해지지도 않았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왜 좋았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사업자도 만들어냈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팀메리트가 되었고 그리고 100만 장자가 되어서 100만 장자 서클에도 가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그 N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저렇게 갈바닉만 가지고 하는 가리실을 오픈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는 노동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N사에서 월급이 좀 안정이 됐었거든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노동 수입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뭐였죠? 뭘 만들다 그랬죠? 저는 매트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트를 이용해서 해독센터를 오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시키지 못한 그 매트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서 되고 있어서 난 이거를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방을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 평수만큼의 감옥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400평, 500평짜리 샵을 할 때도 그 평수만큼의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는 손님을 받아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항 속의 물고기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고집이 하나 생겼어요. 30년 동안 피부 관리를 했고 13년 동안은 한 회사를 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픈이 된 이 해독센터를 누가 찾아오셨냐면 이제 제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니까 손님들이 아무나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김병환 사장님과 피기순 사장님, 진경훈 사장님이 저희 샵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진경훈 사장님이 저한테 매직 캡슐을 하나 전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500만 원짜리 기계를 팔던 그 고지파를 팔던 여자가 이 조그만 이 매직 캡슐에서 어떤 기능을 있을 수 있겠어요. 쳐다보지 않고 책상 밑에다 놓고 한 달을 그냥 두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 딸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울트라 초긍정 오여사.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저분이 저게 좋으니까 나한테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매직 캡슐을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공짜로 주고 갈 때는 쓰지도 않고 한 번은 사용해 봐야지 그런 게 좋다니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갈바닉이라는 기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가게를 정리하던 일이 있는데 갈바닉 기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미국에 가서 기계를 사오고 그랬던 기계는 고칠 수가 없어서 고장난 기계들 고객이 고장났다고 보내면 밖으로 가지 않고 제 책상에 넣었던 기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위에 저 반짝거리는 은박지가 뭔지 아세요? 갈바닉을 젤을 쓰면은요 뚜껑에 캡이 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거를 분리수거를 하려고 모으다가 2달 정도를 모았는데 저걸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저게 갈바닉을 하나 쓰면 저 반짝거리는 게 하나예요. 저거 2달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럼 갈바닉 젤을 몇 개를 썼겠어요? 저희 고객이 얘기했어요. 아마 뉴스킨에서 갈바닉 기계를 제일 많이 쓰고 갈바닉 젤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저일 거라고요. 저게
제 갈바닉 2달 동안 쓴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쬐끄만 매직 캡슐을 봤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매직 캡슐이 어떤 기능인지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갈바닉은 단지 갈간이란 전류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이름이 쓰여진 거고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나오시는 분들은 주파수를 알 건데요. 그 전기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밀어내고 플러스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마이너스 제품이었을 때 기계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제품을 밀어넣는 그런 원리였고요. 매직 캡슐은 제가 아까 중국에서 얼마짜리 기계 팔았었죠? 1,500만 원짜리 기계를 3,000만 원에 팔았었죠. 그 RF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심보 온열기라고 하는 건데요. 저 고주파의 기능은 자기가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됐을 때 우리 몸에 이온의 움직임에 의해서 1초에 10만 번 이상의 주파수가 움직임에 의해서 몸을 자동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매직 캡슐을 키면 따뜻해지지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사에서는 갈바닉을 쓸 때 겨울에는 저 제품이 너무 차갑고 기계도 차가우니까 저 제품을 살짝 데워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주파 기능은 몸의 온도를 저절로 옮겨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일렉트로닉 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제품을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 진피층까지 침투시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피부는 진피, 표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표피에서 제품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진피층까지 제품을 깊게 넣어주는 원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직 캡슐을 팔게 될 때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제품 써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다른 제품 써도 되죠. 그런데 이 기계는 굉장히 깊게 침투를 시키는데 화해 어플을 보시면 거기 유해 성분이 되게 많은 제품도 굉장히 깊게 침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쓰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저희 제품 같이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품은 우리가 쓰는 스프링크림만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스프링크림을 쓰기 전에 바이오미스트라든지 아니면 버블톡톡을 한번 먼저 깔아서 이 일렉트로닉 포레이션 기능으로 제품을 침투시킨 다음에 다시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미세 전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노화된 피부를 굉장히 탄력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테라피는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기계가 제이드라는 2,800만 원짜리 저 컬러 테라피였어요. 제가 한동안 열심히 그 기구들을 피부관리실에 공급할 때 전국에 이거를 100대를 공급을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 게 구역구역마다 굉장히 잘하던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은 저 2,800만 원짜리 기계 저한테서 사서 쓰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열심히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저 첫 번째 기계가 피부관리실에서 쓰이는 고주파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기계는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 저게 지금 피부관리실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쓰이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세전류 기능. 이 기능은 이제 피부관리실에 쓰는 기계들은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이거를 쓰면 전 5분만 되면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또 그거는 교육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하던 기능들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 기구를 갖게 되면서 매직 캡슐을 갖게 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2월 26일 날 제가 그 직후퍼가 되었고요.
그때는 사실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 N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그 30년 동안 했던 그 기억으로 제가 그 매직 캡슐 아니면 직급 자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N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비싼 제품을 사고 있는데도 그냥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제품을 팔 수 있는지, 가심비와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을 두고 제가 제 이익을만을 위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 제품을 팔 수 있는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손에다 모래를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제 손에 모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다 빠져나가죠. 제 소비자들은 이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저한테 굉장히 친한 소비자였는데 제품을 사겠다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야 보내줄게 이런 대답 툭 답을 했는데 잠시 후에 원장님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이거 그 인터넷에서 얼마에 샀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만원, 5만원 차이 나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속인 거일까 하는 그런 느낌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를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월 1일 날 드디어 직후퍼가 되었습니다. 전사를 내려놓았어요. 그 달콤했던 월급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굉장히 그게 편했던 수익이었는데 그거를 두고 제가 다시 직후퍼가 되기 위해서 대문 가방을 챙겼을 때 굉장히 친했던 고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그냥 이 해독센터만 하고 전에 것만 하고 있어도 되는데 왜 이걸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거든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예요.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해서 외웠던 시인데요. 노란 숲속 길 두 갈래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어 내려갈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 못했을 때 샵에 앉아서 매일 하루에 3개씩 4개씩 그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서정훈 캡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트워크가 소외계층이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한 어카운트를 그 채워주려고 했던 2000포인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1800밖에 유지를 못했던 그 파트너들은 제가 저거 200포인트를 채워줘야 됐을까 말아야 됐을까 생각했던 그런 파트너들은 아직도 소외계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제품을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일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좋은 제품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월 1일 날 시작해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마감호라는 날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뉴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제가 뉴 에메랄드가 된 거는 뉴스킨에서 했었던 티벨리트보다 사실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어제 저희가 장사익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게 기억나거든요. 25년 동안 그분은 18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태평소라는 걸 너무 불고 싶어서 그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너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런 일들을 하면 되나.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5월, 6월 어느 날 장미꽃이 흐드러지는 곳에서 장미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곳을 갔는데 장미한테 냄새가 나지 않더래요. 보니까 옆에 찔레꽃이 있었는데 그 찔레꽃의 향기여서, 그래서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트워커가 소외계층이 나갔던 날 그리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직쿠퍼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저는 당당한 직쿠퍼가 되어서, 제가 사실은 뉴질랜드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베트남에도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이제 정말 전사에서 못했던 국제 사업가가 돼서 정말 열심히 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30년 동안 한 거, 매직캡슐 강의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피부관리사 직쿠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